두 번째, 투상법입니다. 물체 모양을 표현해서 제도하는 방법에는 정투상법, 등가투상법, 사투상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정투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계제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물체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실제 형성과 같은 형상, 크기로 표시한 그림을 정투상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면에서 나타내는 정면도, 그리고 위쪽에서 나타낸 평면도, 그리고 측면에 나타낸 측면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투상도로 정면, 평면, 측면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고 두 개의 옆면 모서리가 수평선 30도가 되게 해서 이렇게 수평선과의 좌우측 각도가 30도로 같은 경우 세 축이 120도가 되게끔 만들어서 등각이 되게끔 만들어서 투상한 방법이 등각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좌우측 각도가 지금 같아서 등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좌우측 각도가 달라진다면 이렇게 15도, 45도 이렇게 좌우측의 각도가 수평선과의 각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등각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투상도입니다. 투상면이 수평선과 일정한 경사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유면체 세 모서리 경사축이 알파각을 이루는 입체도가 되도록 그린 그림으로써 이게 알파각이 여기서는 45도가 되겠네요. 자, 이러한 것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그 입체도를 잘 볼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투상한 투상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근감을 갖기 위해서 그 시점과 물체를 방사선으로 표시한 방법, 투시도법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정투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투상법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1가법과 3가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면에서는 제3가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문제는 이 1가법과 3가법에 대한 비교, 기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우선 1가법과 3가법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사분면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세로축을 투상면이라고 보고요. 항상 투상을 할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보신다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체를 1사분면에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1사분면에 있는 것이 1가법이고 이렇게 3사분면에 물체가 있는 것이 3가법이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바라본다고 했으므로 1가법 같은 경우에는 눈 다음에 물체가 먼저 오나요? 투상면이 먼저 오나요? 물체가 먼저 오죠. 물체, 그 다음에 투상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 4분면은 이 물체, 이것은 삼각법이 되겠죠. 삼각법은 눈, 그리고 투상면이 먼저 오죠. 투상면, 그리고 물체가 되겠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에 있네요. 자, 1가법은 눈 시점 다음에 물체가 먼저 오고 투상면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눈 다음에 투상면 물체가 오는 것은 삼각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삼각법을 기준으로는 우선 정면에서 바라본 정면도, 그리고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그리고 우측에서 바라본 우측면도, 좌측에서 바라본 좌측면도, 그리고 밑에서 바라본 저면도, 그리고 뒤에서 바라본 배면도가 있습니다. 자, 1가법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선 1가법은 삼각법과는 달리 평면도가 위쪽에 있지 않고 정면도의 아래쪽에 위치하고요. 우측면도도 우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위치한다는 점. 그러니까 좌우가 바뀌고 위아래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호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척도는 도면에서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양식 중에 표제란에 꼭 반드시 기입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 척도를 기입할 때 이렇게 기호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삼각법인 경우 삼각법은 눈 다음에 투상면 물체였었죠. 자, 그럼 투상면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즉, 이 기호가 삼각법이 되겠고요. 이 기호가 물체 투상면이 오는 일각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호도 구분을 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법을 나타내는 기호 중에 제3가법을 의미하는 기호. 자, 우선 삼각법은 시점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투상면이 왔었죠. 그리고 물체가 왔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1, 2, 3, 4분면을 두고 이렇게 물체를 1, 4분면에 놓고 혹은 3, 4분면에 놓고 세로축을 추상면 그리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시점으로 가정하신 다음에 따져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삼각법은 추상면이 먼저 오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물체가 보이는구나, 어렵지 않게 정답을 1번으로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상도의 표시 방법입니다. 자, 두 추상도가 있고요. 대상물의 모양이나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표시하는 면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면도를 많이 선정을 하고요. 정면도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보조 추상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추상부에 경사진 부분의 내용. 자, 이 부분이 키워드인데요. 경사진 부분. 자, 여기 경사진 부분을 내가 뒤집어서 회전해서 실제 길이와 같도록 수상하는 방법이 보조 추상도가 되겠습니다. 경사진 부분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부분 추상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보다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도면을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부분만 오려내서 추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물의 구멍, 홈 등 한 부분만을 모양을 도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국부 추상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키홈이라고 하는데 이 키홈만 나타내는 경우, 이렇게 한 부분만 나타내는 경우를 국부 추상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국부 추상도는 여기서 보시면 주 추상도가 이렇게 있고요. 치수 보조선과 그리고 기준선, 그리고 중심선 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심선, 기준선, 치수, 보조선. 자, 색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자, 이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제 치수 보조선이 되겠고요. 주황색으로 나타내는 부분, 이 부분이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이 원 부분은 중심선을 나타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선으로 연결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추상면이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영상을 표시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것이 회전 추상도가 되겠고요. 너무 작다라고 하면 상세한 도시가 필요할 때, 치수기입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이 부분 확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대1로 배척을 이용해서 크게 2배로 늘려줘서 치수를 기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부분 확대도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개문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부 추상도. 자, 국부 추상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키움 같이 이런 한 부분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추상도였죠. 연결한 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연결하는 종류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부분 치수 보조선 있었고요. 그리고 수평선, 기준이 되는 선,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원의 중심 이렇게 있었죠. 중심선. 그래서 중심선과 기준선, 치수 보조선을 가지고 국부 추상도로 연결하는 선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치수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단면도입니다. 자, 우선 단면의 표시가 중요한데요. 내부의 모양이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숨은 선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곳을 절단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물체 내부를 좀 더 확실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단면 표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숨는선은 생략하게 되고요. 필요한 부분이 외형선으로 분명히 도시되어서 물체 내부를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이 평면으로 우리가 절단을 한다고 한다라면, 자, 이렇게 단면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본 중심선에서 절단한 면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기본 중심선이 아닌 곳에서 절단을 면으로 표시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계단 단면도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절단선에 의해서 절단 위치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단면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칭 또는 스머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45도로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이 해칭이 되겠습니다. 이 해칭은 즉 단면을 나타내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해칭은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45도로 표시하게 됩니다. 절단면이 인접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칭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줍니다. 이 뜻은 인접한 곳에 부품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표기를 해줌으로써 같은 부품이 아니다 라고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스머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영상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연필로 단면을 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칭처럼 이렇게 가는 실선 45도로 빗금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필로 칠해주는 거죠. 이런 것이 스머징이 되겠습니다. 게스킷이나 박판, 형광 등에서 절단면이 굉장히 얇은 경우에 절단면을 검게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머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면으로 표시하는 부품이 있는가 하면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도 있습니다. 단면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자, 리브, 자, 바퀴의 암, 기어의 이는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 핀, 볼트, 너트, 와셔, 작은 나사 이런 작은 부품들도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들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이 조립도 보시면 이렇게 기어의 이나 암 이런 것들은 긴 쪽으로 절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핀, 너트, 와트 이런 작은 기계 요소들도 긴 쪽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 부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들은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의 표현 방법 중에서 스머징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경우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면을 나타내는 경우 3번이 되겠네요.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의 종류입니다. 단면도의 종류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전체 단면도, 전단면도, 즉 온단면도가 있겠고요. 이것은 2분의 1로 절단해서 내부를 단면도로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라고도 하는데요. 대칭형의 대상물을 4분의 1로 절단해서 내부와 외부를 모두 표시할 때, 조합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 나타내는 것이 반단면도, 즉 한쪽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부분 단면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내부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일부분만 잘라내서 단면도를 표시한 것을 부분 단면도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파란 선으로 그 부분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다음은 회전도시 단면도도 있는데요. 벨트 풀리 기어와 같은 구조물에 절단면을 90도로 회전시켜서 표시한 것이 회전도시 단면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의한 단면도도 있겠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온단면도, 한쪽 단면도, 부분 단면도, 회전도시 단면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쪽 단면도가 2분의 1로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로 절단한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모두 조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단면도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여기 계단 단면도, 즉 조합 단면도를 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통은 이렇게 정중앙을 자르는 것이 대부분인데, 자, 이렇게 구멍이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선을 다르게 해서 계단의 선을 절단선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계단 단면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여기서 꼭 단면을 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되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게 되면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와 글자 기호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